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이야기입니다. 배드민턴 청문회를 보고 난 후 이야기를 나누는 후토크 개념의 영상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최근 영상 조회수가 높아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 감사합니다. 하지만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댓글로 안세영 선수를 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안세영 선수뿐만이 아닌 선수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이 보일 시에는 즉시 삭제, 검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자신이 욕하는 대상이 정확히 맞는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갈식으로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보았을 때 사퇴 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김태규 회장이 철판을 깔고 자리를 지킨다며 한국 배드민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사퇴가 답이라는 말입니다. 김태규 회장은 2021년 취임했고 2025년까지 재임 예정이지만 연임 혹은 자신의 주변 인물로 후보자를 내정하지 않았을까 추가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9월 24일 진행된 청문회 내용에 대한 후토크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물집 잡힌 발을 PPT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안세영 선수의 발 상태인데요. 김학균 감독은 물집의 발생에 대해서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했지만 안세영 선수가 직접적으로 신발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라고 말한 만큼 결국 선수들이 직접 신고 경기에 지장이 있는 용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 말의 핵심 부분은 요넥스가 신발을 아무리 잘 만드는 회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발 모양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요넥스 신발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타국에서는 개인 스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예외인데요. 이를 김태규 회장은 지속적으로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규정을 바꾸겠다고 말한 김태규 회장입니다. 그렇다면 바꿀 규정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이어서 요넥스랑 계약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전 후원사 빅터와 2009년 약 연간 70억 원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요넥스와의 계약 규모는 그보다 한참 떨어지는 연간 약 40억 원에 못 미치는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약 190만 불, 한화 약 25억가량의 후원 계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태규 회장은 자신이 190만 불에서 290만 불로 계약 규모를 늘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9년에 비해 계약 규모의 크기는 점점 떨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추후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 내부의 금전적인 상황은 최악이라고 내부 고발을 합니다. 왜 최악일까요? 배드민턴 동호인은 전국 동호인 수 3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남자 단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 종목은 국제 무대마다 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최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게 계약할 수 있었으나 저 정도로 낮게 금액을 책정해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퀄리티, 판매량, 모든 종합적인 지표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계약했다는 것은 결국 페이백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페이백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시 관할 법원이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동경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규 회장이 하는 말은 대만 빅터와 후원 계약을 맺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자료에 보이는 것은 2019년 계약과 김태규 회장이 취임을 한 후 2023년의 계약입니다. 2023년 일본의 요넥스가 이 계약을 밀어놓았을 때 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스폰서를 찾으면 되는데 적은 금액, 상대가 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까지 요넥스와 계약을 한 일, 이는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어 페이백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김태규 회장은 페이백이 아닌 후원용품이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는 후원용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한 행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백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 수의계약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가량을
임원 한 명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 추가로 고소할 예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쿠, 같은 충남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어서 내부 고발입니다. 차윤숙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의 내부 고발입니다. 김태규 회장의 페이백 문제, 모든 이사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라고 느낀 이사진 4명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청문회가 끝나고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물품 지원만 받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 재정이 약하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사실 이 내부 고발을 들으면서 그동안 받아먹었던 돈이 얼만데 재정이 약하다고 할까? 협회 내부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설을 내세워 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재정이 약하다는 것이 스폰서들에게 알려졌고 계약 상태에서 갑은 스폰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을로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결국 계약을 끝마쳤고 그 돈이 선수들에게 잘 갔는지도 의문이 드는 현재에서 스폰서가 선수들에게 직접 주는 성공보수를 규정해서 없애고 협회로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은 성공보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배드민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를 보면 고개를 충분히 갸우뚱할 만하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차윤숙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는 분명히 김태규 회장의 사퇴를 바랬습니다. 다음은 실업배드민턴협회장의 내부 고발입니다. 김태규 회장은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통일시켜야 하는데 화합시키지 못한다. 이는 청문회 내용에서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속적으로 답변을 할 때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구분하면서 말을 합니다. 회장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발언권을 뺏기고 회의에서 쫓겨나고 엘리트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파리올림픽을 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4명이 갔는데 생활체육인들이 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협회의 사유화이고 왜 선수 출신이 단순 배드민턴만 즐겼던 사람이 아닌 전문성 있는 사람이 협회장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축구인들과 청문회를 같이 해서 그런지 질의응답이 많지는 않았지만 결국 문제된 것은 김태규 회장의 무능함이었습니다. 대답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협회장의 자리에서 화합은커녕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지속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까놓고 말하면 답변을 할 때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오디오도 겹치고 하는 말에 삥 둘려서 대답만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을 해도 협회장이 될 수 있구나. 저도 협회장 한번 꿈꿔봐야겠습니다. 결국 능력보다 중요한 건 인맥인 것 같으니까요. 단독 혹은 배드민턴이 더욱 관심 받는 자리였으면 더 탈탈 털렸겠지만 핫하디 핫한 축구와 함께해서 일부분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도 추가적으로 밝혀질 사실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김태규 회장의 사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